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아침을 맞이했지만 어제의 내가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조금씩 특별해집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그 하루가 모이면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마치 새벽의 물방울이 바위를 깎는 것처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내 목표를 떠올리는 5분의 다짐, 이런 작은 실천들이 언젠가는 커다란 성과로 돌아올 겁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도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가끔 그 의미가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이걸 매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꾸준함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스트레칭이 어느새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걸 느끼게 되죠.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결국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치지 말고 작은 실천을 이어갑시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독서 루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단 10분, 20분이라도 책을 읽는 그 시간이 제 하루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습관이 잡히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책을 읽는 그 순간이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이 시간이 언젠가는 큰 도약으로 이어질 거야. 이게 바로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제 독서 루틴을 이어가 볼까요? 오늘은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 한마디,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배려,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책이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책을 통해 작은 배려와 진심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함께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하셨나요? 혹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준 책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독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50페이지.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법. 다가선다는 건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일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르겠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하나를 사랑하는 연습부터 해보면 어떻게 느끼냐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모든 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말로도 시작되니 그 해결되는 지점 역시 속내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됩니다. 말이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역량을 갖고 태어난 그리고 후천적으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게 된 최고의 기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대방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발성기관과 언어를 만드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면 잘 활용해야 합니다. 1303호에 제가 아래층인 1203호의 누군가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해 놓고선 이를 조심해 달라고 찾아온 아래층 사람에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시나요? 라고 되려 화를 낸다면 층간소음은 서로의 다가섬이 아닌 멀어지는 관계, 적대적인 관계의 원인으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나의 말이 상대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다가서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상대방 그 자체, 그리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첫 번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재미있게, 아니 서늘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인문고전 장자에서 나오는 일화입니다. 남의 임금, 숲과 북해의 흘, 그리고 그 가운데를 다스리는 임금, 혼돈이 등장인물입니다. 숲과 흘은 수시로 혼돈의 땅에서 만납니다. 그때마다 혼돈은 두 사람을 잘 대접합니다. 숙소도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진 숲과 흘은 혼돈의 덕에 보답하고자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7구멍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에게는 그것이 없지 않은가. 그래 우리가 그 구멍을 뚫어주자. 숲과 흘은 하루에 하나씩 혼돈의 몸에 구멍을 하나씩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째 혼돈은 죽고 맙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말은 혼돈의 몸에 구멍을 뚫으려는 숲과 흘의 행동과 같은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놔두지 못해서 파열에 이르는 참사, 좋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놔두지 못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파멸에 이른다면 우리의 의도는 비록 선의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에서 말하면 저는 이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누군가의 기대를 생각하는 대신 나의 기대를 관철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무모한 기대는 결국 타자를 파멸로 이끈 뒤에야 비로소 좌절되고 말죠. 사랑했는데 파멸했다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 그토록 노력과 헌신을 했음에도 오히려 그것이 사랑하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파멸시키는 일, 얼마나 끔찍한가요?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다가서고자 합니다.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꿈꿉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집요하게 유지하려는 그 거친 언행을 버리지 않는 한 나와 다른 누군가를, 그것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이유입니다. 흔한 일상에 일어난 만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해봅니다. 집 앞에 카페가 새로 생겼습니다. 따뜻한 카페 라떼 한 잔을 마시려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좋죠. 커피 전문점의 직원에게 향합니다. 아쉽게도 손님이 다가왔음에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직원은 뭐가 재미있는지 주문을 받으면서도 핸드폰에 눈을 둡니다. 대접받지 못한 기분이 마음에 상해버린 당신, 이렇게 말해버리죠. 저기요, 손님이 왔으면 똑바로 주문을 받아야죠. 내 돈을 내고 내가 마시는 커피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당신의 말이 핸드폰을 보는 저만의 태도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일시적으로 바꿨겠지만 그건 상황에 따른 응대일 뿐인 겁니다. 결국 불편하고 피곤한 사람은 집 주변에 변변한 카페에 없어서 그곳을 다시 찾아야 하는 당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만을 다시 봐야 하는 당신만 불편할 뿐이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카페의 사장이 혹은 점장이 직원에게 메신저로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상대방의 상황을 비판하거나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여유롭게 말 한마디 건네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핸드폰에 눈을 계속 두는 점원,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매장의 커피 향이 참 좋은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커피 향만큼 맛있는 커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 사장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아니 점원이 잠시 시시껄껄한 유튜브 영상에 눈을 둔 경우라도 할지라도 이제 관심은 당신을 향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성스럽게 추출한 커피 한 잔을 기대할 만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정성스럽게 추출한 커피 한 잔을 기대할 만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커피 맛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는 다른데요? 맛있어요. 원두를 좋은 걸 써서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커피는 손맛이죠. 잘 마셨습니다. 그 카페 그리고 그 직원, 앞으로는 당신의 카페요. 당신의 좋은 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그 직원은 아무리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더라도 당신의 모습을 보고 얼른 핸드폰을 잠시 옆으로 놔두지 않을까요? 당신을 향한 환한 미소는 덤일 것이고요. 아니, 서비스로 가벼운 스콘 비스킷 한 조각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카페의 사장이 손님들로부터 늘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해 메뉴판을 다음과 같이 고쳤다고 합니다. 카페라떼 6,000원,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5,000원, 안녕하세요 카페라떼 한 잔 부탁드립니다 4,000원. 다가서고 마주하고 더 나아가 결국 관계가 이어지는 말하기의 기술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2,000원을 더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가서는 말 한마디를 잘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기분 좋은 보너스입니다. 아, 이거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카페라떼 6,000원,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5,000원, 안녕하세요 카페라떼 한 잔 부탁드립니다 4,000원. 재밌네요. 나를 먼저 응원할 수 있어야 타인도 배려할 수 있다. 말은 그저 많이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마디마디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 자기가 했던 말을
그렇게 잠시 멈춰서 자기가 했던 말의 파편들을 관찰하는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다가서야 할 그 누군가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왜 표현 하나도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는 걸까요? 리 아이아코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두 곳인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최고 경영자, 재직한 유일한 인물로서 특히 크라이슬러의 극적인 재기로 미국 대통령 후보 물망에까지 올랐던 분이죠. 이분이 했다는 말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갈린다. 능력과는 무관, 나를 둘러싼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짧은 문장이지만 이 세 가지 말은 우리의 말하기에 대해 큰 가르침을 줍니다.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의 만남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의 노력이며 그 노력은 이해관계에 얽힌 만남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만남이어야 하고 이를 설계하는 것이 말하기로라는 것이죠.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가서기 위한 말하기는 내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상대방이 자기를 객관화하게 한 후 비로소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죠. 함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의 말과 그렇군요. 라는 감탄의 말을 건네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가는 말하기의 기술을 배우고 또 연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설령 당장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통해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죠. 여기에 잠시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숨 돌릴 틈 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일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담으로 다가서게 만들어 상대방이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두름의 중간에 잠시 멈춰서 자기 격려를 해야 합니다. 서두름의 중간에 잠시 멈춰서 자기를 격려해야 할 이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건네고 긍정을 말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이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대화의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도 자신을 격려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대화의 순간마다 자신을 격하게 칭찬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잘했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귀에 안 들리는 혼잣말 따위는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카페에 있다면 최소 옆자리의 사람이 당신을 돌아볼 정도로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당당하게 말입니다. 어떻게요? 나 정말 잘했어.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란 불가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너 진짜 멋있었어. 맞아, 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아, 기분 좋다.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루에 한 번, 아니 몇 번이라도 좋으니 나를 응원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나를 응원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향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에게 대해 위로해야 합니다. 한 광고에선 피로회복제가 약국에 있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약국 가기 전에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 먼저 피로를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응원해주세요. 사람은 자신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응원, 그리고 보상에 익숙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두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미치겠어요, 미워 죽겠어, 지긋지긋해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무슨 소리든 10,000번을 반복하면 그것은 주문처럼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악담을 하고 있나요? 어디 그뿐인가요? 자신의 약점을 쉽게 발견하는 사람은 남의 약점 발굴해도 혈안이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래서야 상대방에게 잘 다가서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말들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두에 두세요.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나 자신과의 소통에는 문외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내 몸에 대해, 내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예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욕실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응원한다고 하시더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 잘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거울 앞에서 힘든 일도 많지만 좋은 일이 더 많았던 멋진 하루였어. 수고했어.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을 향한 보상을 아끼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다가섬이 시작되는 지점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도 참 잘했어. 독서를 마쳤네. 고마워.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 자신에게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